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재구속됐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면 언제 나오나 뭐 이런 걱정이 이제 되시겠죠. 그러나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미국에서 이제 큰 거 한 방이 온다 이건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다 저렇다 배경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어쨌거나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124일 만인데요. 에어컨도 없는 3평 독거실에 수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 안에 상주하면서 경호를 안 한다라고 하네요. 경호처. 이 결정은 결국 이제 경호처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지시를 받겠죠. 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불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대반전 드라마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기만 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요, 뉴스 혹은 그동안 이제 인터넷 안에서 거론된 이슈만 쭉 보더라도 모스탄 대사가 한국 주한미 대사 후보군에 올랐다는 이건 정말 충격적 뉴스입니다. 모스탄 대사뿐 아니고요, 고든창 같은 분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이재명, 반공산주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공산주의를 너무도 싫어해요.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막 나올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만일에 주한미 대사로 온다 그러면요, 이것 자체도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일이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인사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스탄 대사가 오는 것도 좋고 고든창 그분이 오는 것도 좋지만, 모스탄 대사는 다른 역할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국제 형사사법 대사를 한번 역임했잖아요. 그런 국제기구에서 어떤 그 법적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건이라든가 그 밖에 등등한 이유로 말이죠, 이재명을 국제법에 호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 주한미 대사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자리지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둘 다 모스탄하고 고든창하고 두 사람 다 어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보직을 맡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최종 후보가 3명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2명이 그야말로 이제 현재 이 집권한 민주당 세력들, 이재명 개딸 쪽에서 기급할 인물들이죠. 자,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최종 3인 발탁, 한국이 술렁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뭐라고 했길래, 자,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그 안동댐 그 발언을 했고요,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라고 그런 충격적 발언까지 했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과연 모스탄이냐 고든창이냐, 자, 이것을 지금 기대하는 우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자, 고든창이 최근에 했던 발언 중에 가장 충격적 발언이 이거죠. 애국 국민 여러분, 이게 이제 코리안 패트리엇으로 되어 있죠. 한국 애국 국민 여러분을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붙잡으세요. 이재명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이재명이 도망간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채 또 엄청나게 또 이번에 한국은행으로부터 20조인가 이렇게 빚을 내더군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망간다라는 거죠. 도망가기 전에 왕창 챙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결국 망명설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고든창의 이 메시지 때문에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SNS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현재 고든창 변호사 등과 함께 차기 주한미국 대사 3인의 후보로 통보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머지 한 사람이 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러면 더더욱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을 향한 사냥이 본격화되었다. 여기에는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공조가 지금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협공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부정선거 이재명 성범죄 폭로한 모스탄 14일 방한한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과연 저들이 모스탄을 고소 고발하느냐, 모스탄을 체포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저는 못한다라고 보거든. 지금 모스탄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들이 끽소리도 안 해요.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처음에 김동화가 모스탄이가 뭔가 정체불명인 자가 떠들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SNS에 뭔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퍼나르고 뭔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콩밥 먹이겠다, 금융치료하겠다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 근데 그게 하루도 안 가서 그게 SNS가 삭제됐습니다. 내려버렸어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요. 김동아라는 젊은 친구가 의원이죠. 국회의원. 부산 출신인데요. 우상호가 있던 지역구를 뺏어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됐죠. 30대 후반입니다. 이 친구가 뭘 모르고 그걸 올렸다가 아마 민주당 고위층 혹은 이재명 본인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쫑코를 먹은 게 아닌가, 일종의 이제 꾸지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 그거 내려. 그거 안 돼.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뭣도 모르고 떠드는 거죠. 그 김동완은, 이재명 관련 재판에 변호사로 있던 인물이죠. 그런 사람을 또 떡하니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이재명식 정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모스탄 대사가 누굽니까? 멸공 반점을 지난 6.3 한국 대선을 모니터링하러 왔다가 그때 국제선거감시단 일원으로 왔다가 여기를 직접 방문했죠. 여기 멸공 반점 여기도 대단한 데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요건 제가 따로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번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 가면 메뉴 자체가 저쪽 세력들이 아주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기 메뉴를 보면요. 매출 떨어져도 눈치 안 보는 그런 인물인데요. 메뉴판이 멸공 반점이라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멸공 짜장면이 7,000원, 빨갱이 박멸 볶음밥이 9,000원, 코로나 개 18 짬뽕이 만원, 부정선거 특검 탕수육이 16,000원, 선관위 해체 양장피가 3만원 이런 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어떤 그런 것이고요. 완전히 선명한 우파를 지향하는 그런 업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격려를 했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멸공 반점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3일 대선 당일날 다녀간 것을 이제서야 공개되었다. 이 모스탄 이 사람이 지금 작심하고 칼을 뽑은 겁니다. 이재명의 안동댐 발언을 거론한 것 자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전면전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모스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관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의 지금 목줄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이게 조건이 다 무르익으면은 한 방에 다 잡아 당길 겁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걸려들어요. 자, 모스탄 대사는 자신이 제기한 이재명의 어린 시절 범죄 의혹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것은 이재명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 축에 끼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의문스러운 죽음이 많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스탄 대사 이 사람은 이미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정보가 밝을 겁니다. 아주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SNS에 올렸을 때는 뭔가 있겠죠. 그래서 큰 거 한 방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Trump's executive order authorizing this investigation, this starts to get at the octopus that is grasping and its tentacles are reaching in many directions,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en you look at it, there is also another interesting angle here. USAID,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doing a great job of dismantling. USAID was supporting an organization based in South Korea called AWEB. AWEB is a web of election fraud enablement. You have 109 countries who are members of AWEB, and AWEB exports the means to cheat in elections
all over the world. 자, 어떻습니까? 충격적 이야기죠. USAID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를 향한 어떤 원조 기구 같은 그런 건데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뭐 몇천억 수준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는 수십조 그 정도 됩니다. 웬만한 어떤 작은 나라의 1년 예산만큼 큰 어떤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세계 각국의 여러 이제 시민사회단체에다가 이걸 이제 지원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UF 같은 데도 이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건 달리 말하면은 조사, 감사할 권한이 미국 측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이걸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 모스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재명에게는 그 안동댐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더 무서운 뭐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뭐가 큰 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손을 댈 수도 있다. 뭔가 이렇게 뒷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모스탄이 했던 이야기 중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는요. 스카이데일리 99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경우 의원이 그 당시 질문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인 해커가 되든 북한의 해커가 되든 어떤 해커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벌써 시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또 이분의 국제선거감시단의 전체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 중국과 북한의 공조로 이렇게 협조, 그들의 협조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아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해커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북한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스카이데일리 99 그것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면 세상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 대반전, 대반격,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중국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존 밀스 미 전 육군 대령,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는 중국 공산당의 왕호닝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최측근으로서 좋게 말하면은 책사죠. 모사꾼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자를 이제 제갈량 혹은 장자방 같은 그런 존재를 본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3대 이 트럼프 앞에 후진타오 시절에도 장점인 시절에도 이 활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초고위직은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중앙정치국 상무위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중국 권력 서열 4위입니다. 시진핑이 만일에 아웃될 경우에 자기 후임으로 밀고 싶은 인물 같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자가도 지금 도마위에 생선이 됐죠. 정체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을 총지휘하는 그런 인물로 보고 있고요. 시진핑을 시황제 같은 존재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항하는 많은 나라들 그거 친중화하는 작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비정규 전략이죠. 전술이죠. 그것을 총지휘하는 인물이다. 미국을 쪼개고 있는, 미국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면 승부로서는 안 되니까 미국을 쪼갭시다. 미국 대 미국, 미국을 반쪽을 만들고 있는 인물이 여기 이제 왕호닝이다. 왕호닝의 머리에서 나온 미국 대 미국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걸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여론 선동, 여론 조작 작업을 통해서 미국을 완전히 친중과 반중으로 지금 쪼개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반중에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앞으로 한 3년 한 6개월 정도 남았겠죠. 이때 해결을 못하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으로 봐요, 저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이제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안에서도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중에 말이죠. 부정선거다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하원 의원 중에 한 명, 전직 군인 중에 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분도 아직은 움직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너무도 이례적인 그야말로 별종이죠, 별종. 대통령 된 신분으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아주 용감하게 주장하잖아요. 이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끝을 내야 됩니다.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된다고요. 이번에 시진핑과 이 왕후닝 체제를 끝장내지 못하면은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희망 없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시진핑 실각설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시진핑이 아웃되면서 동반으로 이 왕후닝까지도 아웃되고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 벌여온 더러운 짓들, 그 공작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겠죠.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은 저렇게 쥐죽은 듯이 고요히 있지만 그때는 아마 거기서도 뛰쳐나올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선거 이 카르텔을 이렇게 규명하려고 하는 소위 이제 세력들이, 외국 세력들이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 그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투력도 상승하고 그러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충격적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법적으로 국제법에다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북 송금권 같은 것으로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요. 유엔의 이름으로 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반전 드라마가 있는 거죠. 대외 다른 나라에서 여론과 선거 공작에 관여하는 분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중국 공산당의 타국의 선거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여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을 1, 2번 동영상으로 올리느냐,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에 한국 선거방송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편 올렸는데 그중에 왕후닝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왕후닝을 1편, 2편의 인물로 올렸습니다. 지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보면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툴 때 헌재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중국 카르텔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겁니다, 결국. 자, 이 왕후닝, 그리고 시진핑 왕후닝 이 체제가 끝장이 나야지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 카르텔도 드디어 완전히 이제 끝장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거나 아니면 재선거가 되든 뭐가 하여튼 충격적 대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희망은 있습니다. 올 것은 오고 있고요. 다만 더디게 오는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워낙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바로 이런 어떤 부정선거 카르텔을 완전히 도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드러내야 될 텐데 그걸 지금 하기 위한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이 폭격을 맞은 것도 이스라엘 이란 그 사태도 말이죠.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해서도 중국과 이란 관계를 생각하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드디어 큰 거 한 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말이죠. 이때 이제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벌써 공조 합의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과거적 여러 가지 어떤 알려진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윤 대통령 측과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요. 트럼프 측과 뭔가 모종의 여러 간의 합의가 있었다, 어떤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올 것은 온다. 분명히 큰 감방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8월 중에 온다, 혹은 9월 초에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늦어도 금년 안에는 온다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갑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